그다음 자유도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거라서 자유도는 옛날에 많이 배우셨죠? 뭐 자유도는 이제 많이 배웠던 건데 우리가 통계 같은 걸 이제 샘플에서 토탈 요게 나오면은 요거 하나만 정해지면 요 세 칸이 다 결정되거든요. 요 세 칸이 다시 말해서 샘플이라는 거는 전체 모집단에 이제 이런 이런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 A, B일 경우 그 하나만 정해지면 요 값이 정해진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요거인 경우 이게 두 개가 정해지면은 요 네 칸이 다 정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은 외우시죠. 로우 개수 마이너스 1, 컬럼 개수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이제 자유도다. 그래서 그 자유도 갖고서 이제 그 자유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T 분포 같은 경우 자유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포가 이론적인 분포가 T 분포도 그렇고 뒤에 카이 분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포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려고 이제 그 자유도를 쓰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거 자유도가 3인 거고 이거요? 네, 1입니다. 1. 왜냐면 로우가 2-1, 로우가 2-1, 컬럼이 2-1, 1인 거죠. 1. 그러니까 한 개만 정해 나면 다 정해져 버리죠. 얘만 값을 하면은 요게 1이면은 5. 그다음에 여기 1이니까 요게 정해지면서 여기가 9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가 나와 있으니까 9하고 10을 빼면은 여기는 이제 6이 되고 그다음 분산 분석이 있는데요. 분산 분석은 이제 뭐 여기 용어들이 있고 근데 전체를 두 개 그룹만 비교하느냐 전체 그룹을 비교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해라는 게 있네 요소별로 이제 기여도를 이제 한다는 거랑 뒤에 통계량 F 통계량인 게 나오니까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 SS sum of square 약자니까 SS가 나오면은 요거 곱한 거를 더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요런 얘기들이 RSS, 뭐 ESS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곱한 걸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R은 보통 레지듀얼 하거든요. 잔차. 이거 평균에서부터 거리. 그것들을 합한 거. 뭐 E는 뭐지? 에러인가? 에러.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잔차 실제 값하고 잔차에서 이제 우리 모델에서 예측값 잔차하고 예측값 그 차이를 이제 차이 그냥 틀린 정도를 하니까 에러 sum of square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SS가 하면 sum of square라는 거 뒤에 용어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노바 그런데 아노바 약자가 이제 이 약자를 기억해 주시면 좀 좋아요. 그냥 아노바 하면 자꾸 어려우니까 분석을 하는데 analysis of variance VA 그러니까 분산을 갖고 뭔가 비교를 한다. 분산을 갖고 뭔가 비교를 한다는 걸 한번 좀 보시면 되고 그림이 이제 훨씬 좀 쉽거든요. 요게 이제 아노바인데 자 한번 볼까요?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죠. 얘는 요 세 그룹이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얘는 세 그룹이 좀 차이가 나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개 그룹이 얘네 둘이 차이가 있니 없니?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서는 세 개를 이제 한 거고, 물론 두 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세 개를 한 거고, 그러면 이 세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수치화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수치를 하고 싶어. 이 데이터가 이제 뭐 페이지 A, 페이지 B, 페이지 C 했는데 이 세 개가 뭔가 틀린지 안 틀린지, 뭔가 효과가 틀린지 안 틀린지 알고 싶어요. 그럼 뭘 갖고 이제 하면 될까? 여기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그건데 뭐냐면은 그룹 간 이제 차이하고 다시 말해서 얘는 그룹 간 차이가 어떻게 되죠? 대충 얘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똑같이 하고 보면 한 그룹 간 차이는 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
분포고. 요 그룹 안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커요. 다시 말해서 그룹 간 차가 그룹 안의 차이보다 훨씬 적어요. 요런 놈은 이 세 그룹은 별로 이제 눈에 안 띄어. 여기 비교한 거 보면은 within 그 내부보다 이제 얘들 사이가 이제 요게 작으면은 F가 작으면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에 비해서 요게 작으면은 요 세 개가 그룹 잘 안 되겠죠. 분산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분산이잖아요. 분산 여기 분산하고 여기 분산을 비교해 봤더니 그룹 안에 분산이 더 커. 얘네는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해서 뭐 이렇게 그 시간들 뭐 머문 시간 또 뭐 클릭 수 뭐 해봤더니 이런 분포야. 그럼 페이지 A, 페이지 B, 페이지 C는 별 차이가 없네. 요거는 이제 여기 분산, 여기 그 그룹 간의 분산, 요게 이제 뭐 그룹 간의 분산을 나타내는 거리겠죠. 그럼 요게 그룹 내의 분산이겠죠. 얘보다 요게 크잖아요. 얘들은 구분이 돼. 페이지 A, 페이지 B, C는 효과가 좀 뭐 다른 것 같아. 요게 이제 그 분산 분석이죠. 여기 숫자로 해서 이제 썸 오브 스퀘어 뭐 요 차이 마이너스가 안 되게 곱한 거 뭐 줄줄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요 한 그룹 안에 거 분의 그룹 간 그걸 비교해서 이제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이 수식 같은 거는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 너무 좋은데요. 예. 분산 분석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이거 진짜 이것도 20년 했는데 다 외워하시는데 예. 인사이트는 딱 와요. 예. 그럼 F 값은 예. 다시 한번 좀. F는 스퀘어 한 값들이에요. 결국 그 분산들을 이제 결국 뭐 자유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다 치워버리고 그냥 그룹 안에 분산하고 그룹 안에 분산, 그룹 밖에 분산 이런 걸 구한 다음에 뭐 조절 루트 시켜주고 뭐 어떻게 나눠주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그 값이 나와서 이제 요 그룹 안에 분산하고 그룹 밖에 분산의 이제 그 비례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숫자 우연값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자면은 그룹의 평균 차이가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우연이 이제 아닌 정도. 다시 말해서 요게 크면은 F가 크면은 얘들은 차이가 있어. 요 차이는 우연으로 나오기 어려운 차이야. 그냥 자꾸 뭐 하면 그러니까 그냥 요 의미만 알아두세요. 요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은 어쨌든 저기 그 그룹 간하고 그 안에서의 분산하고 예. 비례가 예.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실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스 플롯 그리는 건데 이건 뭐야? 그냥 읽기만 했네. 그냥 박스 플롯이 여기 박스 플롯이 어디 갔냐? 여기 다음 페이지에 놨구나. 여기 박스 플롯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여기 그 4개 세션에 대해서 페이지 1, 2, 3, 4가 있을 거고 레벨이 4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해서 이제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럼 지지 플롯 좀 하고. 그럼 그림 보면 여기 페이지 1, 2, 3, 4 여기 색깔을 페이지에 대해서 색깔을 해봤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나온 거고 요게 중앙값. 요거 이어서 바로 또 이제 그 F 통계를 뽑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건 뭐 금방이니까 석 줄밖에 안 되는구나. 요거 하면 넉 줄. 눈으로 보기엔 어떤가요? 얘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얘는 좀 뭐
저희 한번 그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세션 유지도 여기 네 개가 차이가 있냐는 건데 얘가 이제 워낙 이렇게 분포가 있어 버리니까 얘들하고 차이가 이제 좀 없어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얘가 얘 경계가 좀 뭐 됐으면은 얘의 분산이 워낙 큰 거죠. 얘의 분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산 분석 여기 분산 분석하는 AOVP Analysis of 그 Permutation 순열 다시 말해서 저기서 막 4개 그룹을 막 뽑아본 거예요. 랜덤하게 막 뽑아서 본 결과 얘의 저렇게 나올 확률이 저렇게 나올 그 0.1007 10%는 저 정도 나올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요 큰 놈 얘 때문에 얘들이 이제 그 뭐랄까 차이가 덜 보여지는 것 같아요. F 통계량 뭐 근데 이제 F 통계량 하면서 이제 그 그룹 차이가 있냐 뭐 하면서 이 분산 분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 그 130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요런 값들이 요 값에 이제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분해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전체 평균이 이제 여기 보면 요거고 그 다음에 그룹 효과란 건 뭐냐면은 얘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죠? 요 그룹에 속해 있죠? 페이지 1에 이제 속해 있고 그룹 효과는 이제 요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172까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룹 효과를 이제 제거하면은 1.75가 남고, 그 다음에 개별 효과. 요 그룹에서 이제 요 값, 그러니까 요 그룹하고 요 그룹 차를 이제 개별 효과라고 하는데 잔차가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이유가 거꾸로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거 요 반대 방향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반대 방향의 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 레커멘데이션 같은 거 이제 한다고 한번 쳐볼까요? 영화 이렇게 A란 영화가 있고 B란 영화가 있고 C란 영화가 있고 유저 1이 있고 유저 2가 있고 뭐 해서 이 사람이 평점은 3.0 줬고 뭐 3.5 줬고 4.0 줬고 여기다가 2.0 줬고 뭐 3.0 줬고 2.5 줬다 이랬을 때 보통 레커멘데이션을 할 때는 레커멘데이션 할 때 이제 이 영화 효과가 있고 토탈 에버리지 전체 물론 에버리지가 토탈 효과가 하나 있겠죠. 토탈 에버리지가 있겠죠. 물론 요 에버리지는 뭐냐면 무조건 이 영화는 요 정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평점이 전체로 봤을 때 평점이 한 3.0 중심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 영화가 뭐 그 A라고 여기 A란 게 뭐냐면은 코미디 이거는 액션 뭐 일단은 코미디 효과로 이제 보면은 코미디 효과는 0.5야. 그러면 평점에 0.5를 더해서 이게 레커멘드 할 그 가능성은 3.5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 효과. 사용자는 요 코미디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뭐 그 코미디는 마이너스 1점이야. 그러면 요 사람한테 레커멘드 할 확률은 2.5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그 효과들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는 결국 반대로 저렇게 이제 이렇게 어느 종류에 속하면은 얼마 정도 될 거야 하는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뭐 보시고요. 그러니까 각 그 그룹의 효과들을 이제 이 페이지로 해서 사실 그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코미디니 뭐니 그거에 대한 효과 같은 거를 저렇게 분해하면은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카이 검정 제곱이 좀 재미있긴 한데요. 그 기대값하고 관찰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뭐 값이다라고 뭐 했는데, 요 카이 검정이 이제 요 이론상 요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예상되는 값 분의 관측하고 예상되는 값을 이제 나눈 건데, 물론 실제 이 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루트가 없어질 거고, 요거에 제곱이 되는 게 있죠, 제곱. 그래서 요게 가설하고 맞냐 안 맞냐 그런 건데, 이걸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많이 헷갈려요. 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 예를 봐버리는 게 좋아요. 책에 나온 그 예를 보는 게 좋은데, 136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페이지 A, B, C라고 해도 좋고, 헤드라인, 기사의 제목을 A라고 뽑은 거, B라고 뽑은 거, C라고 뽑았어요. C라고 뽑은 다음에 이 페이지를 각각 1000명한테 보여준 거예요. 1000명. 1000명한테 보여줬는데, A/B 테스트인 거죠. 헤드라인 A는 986명이 이제 클릭을 안 했고 14명만 클릭했어요. B는 8명, C는 12명이 클릭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이제 한번 값을 얻어내 보죠. 뭐냐면은 일단은 카이 제곱을 스타트하기 위한 그 가정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C는 전부 다 동일해, 차이가 없어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동일하면은 클릭할 확률하고 이제 클릭 안 할 확률이 이제 나오겠죠. 전체가 3000분의 이제 여기 다 더하면 얼마죠? 3000분의 34? 3000분의 34예요. 3000분의 34. 그래서 이 횟수로 여기 그럼 1000으로 나누면은 3000분의 34니까 1000분의 11.33이 될 거예요. 1000분의 11.33. 그래서 이거 합치면 1000이죠. 1000이고 1000인데 다 이게 동일하게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A나 B나 C가 차이가 없어. 원래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은 요 클릭하고 노클릭의 그 차이는 1000분의 11.33이고 1000분의 11.33이고, 자, 그러면 원래는 동일하다면 이게 1000분의 11.33씩 나와야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앞에서 우리는 뭘 한 거냐면은 막 동일하다면 기대값이, 다시 말해서 얘가 1000분의 33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1000분의 34. 근데 얘는 실제 1000분의 33이 딱 안 나왔잖아요. 1000분의 33이 딱 안 나왔어요. 그렇죠? 1000분의 33이 안 나오고 이제 1000분의 14, 1000분의 8, 1000분의 12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카이 스퀘어 값은 뭐냐면, 카이 스퀘어 값은 요 측정값 1000분의 14 빼기 1000분의 11.33, 1000분의 8 빼기 1000분의 이제 11.33, 1000분의 12 빼기 1000분의 이제 11.33. 그다음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000분의 988.67 빼기 1000분의 986. 이걸 다 빼요. 차이를 구한 다음에 스퀘어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뺀 거를 다 이제 스퀘어, 행열,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여기 이제 지금 빼준 거잖아요. 피어슨 레지듀얼 해서 이제 분수 나누고 1000분의 14 빼기 1000분의 이제 11.33. 그거를 이제 제곱한 거를 사실 1000분의 11.33으로 나눈 거긴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일단 뺀 값을 이렇게 이제 뺀 값을 구한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차이잖아요, 차이. 요걸 구한 거예요, 요걸. 그 다음에 이 스퀘어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루트 1000분의 11.3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R인 거고, 여기서. R인 거고. 그 다음 그걸 다 더한 게, 그걸 제곱해서 다 더한 게 카이 스퀘어. 그 카이 값이에요, 카이 값. 요거를 1000분의 11.33으로 요걸 제곱해서 1000분의 11.33으로 나누는 거죠. 얘는 제곱해서 1000분의 988.67로 나누는 거죠. 그걸 다 더해서 더한 게 이제 카이 값이고, 카이 값의 분포는 이론상은
이론상은 이제 뭐 뭐죠? 이거는 전기분포를 따를 때 그렇긴 한데 자유도가 1일 때는 요런 걸 따르고 자유도가 1일 때는 요렇게 따르고 뭐 자유도가 3일 때는 요런 모양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저게 전기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막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막 뽑아본 거야. 뽑아보고 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거죠. 요렇게 나올 확률. 그러니까 3000분의 요게 3000분의 34. 전체가 3000개가 있고 여기 34개가 까만 공이야. 나머지 건 흰 공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1000개씩 뽑은 거예요. 1000개씩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올 그 확률을 구한 거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시뮬레이티드 이게 p-value가 true로 한 거죠. true로 한 건 뭐냐면은 얘는 그냥 막 뽑아서 랜덤하게 실제로 이제 뽑아서 그놈이 나올 가능성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자유도를 얘는 쓸 필요가 없어. 자유도를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 p-value 이렇게 나올 확률은 49%야. 다시 말해서 헤드라인 A나 B나 C는 별로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할 때마다 이게 요 값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요 값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를 시뮬레이트 펄스로 이제 하면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카이 제곱 분포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카이 제곱 분포로 따른다. 근데 얘는 이제 자유도가 2. 왜냐하면 헤드라인하고 클릭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인 3개, 클릭이 이제 2개니까 3이니까 빼기 1, 2 하면 자유도가 2인 분포. 자유도가 2인. 요 분포 중에 카이 값을 계산했더니 어느 정도야? 그랬더니 얘가 0.4348 나왔다 이거죠. 한 43% 확률 이런 분포 나오니까 얘들은 차이가 별로 없어.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구한 거고 앞에는 막 뽑아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구한 거고. 좀 복잡해져 버렸나요? 말을 막 많이 하는 바람에 더 복잡해진 것 같다. 그렇죠? 카이 제곱 분포에서 예. 선은 자유도에 따르는 건데 네. 가로축과 세로축의 가로축과 세로축. 자, 가로축과 세로축. 가로축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축은 요거죠, 요거를 이제 아까 서머리 요거의 제곱을 요걸로 나눈 걸 다 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가로축인 거고, 요거는 세로축은 이제 확률인 거죠. 확률 분포. 요 밑에 요 값을 쫙 적분하면은 1이 나오죠. 항상 1이 나오게 하는 거죠. 1이 나오는 건데, 카이 제곱을 또 다르게 설명하려면은 자꾸만 저게 카이 제곱 해서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요 카이 제곱이란 건 우리가 전기분포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카이 제곱이 또 전기분포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0, 그 다음에 이게 전기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전기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카이 제곱은 뭐냐면은 요런 점들을 막 이제 뽑아서 얘를 제곱을 해요. 제곱. 여기 x 하다 보면은 0.1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0.1 나오기도 하고 뭐 1 나오기도 하고 1은 잘 1 나오기 1, 2,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근데 카이 제곱이란 건 뭐냐면 얘를 제곱해요. 그러면 0.01이 될 거고 얘도 0. 비슷한 내가 숫자가 상상이 별로 없나? 왜 숫자가 전부 비슷하게 나오지? 1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하면은 음수는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제곱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분포, 얘 분포는 이건데, 그럼 얘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 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1. 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는 이제 제곱하면 좀 줄어들죠. 0.1을 제곱하면 0.01이고, 얘는 줄어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단 음수는 다 없어져요. 일단 음수는 없어져요. 제곱하면. 음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접혀서 얘가 2배가 되겠죠. 그냥 접으면은, 여기 2배가 되면 그냥 접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딱 해서 곱하기 2가 높이는 곱하기 2가 되겠죠. 접으면.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은 여기 1이면은 요 1에 가까운 놈에서 얘가 조금 이쪽으로 옮겨가고 1보다 큰 놈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요쪽 부분이 좀 뾰족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요게 사실 요쪽이죠, 요거. 저기 뭐죠? 자유도 1인 놈이에요, 이게. 자유도 1인 놈이야, 이게. 그러면 자유도 2라는 건 뭐냐? X 말고 Y라는 놈이 있어요, Y. Y라는 놈도 이제 그 정규분포를 따라. 얘도 이제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도 제곱했어. 얘도 어떻게 보면 분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사실 이 밑에 면적이 2가 돼버리잖아요. 면적이 2가 돼버려요. 그래서 1로 정규화를 해줘야 돼. 이걸 더한 다음에 이제 반으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면은 나눠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더했으니까 더한 거는 이게 약간 좀 더한 놈은 평균이 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모양이 이쪽이 두꺼워져요. 꼬리 쪽이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3개 더한 거는 이제 요 모양이 되고 4개 더한 거는 이제 다른 모양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독립인 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모양이 점점 플랫해지거든요. 이 자유도. 괜히 이 얘기를 했나? 어쨌든 얘랑 얘가 독립이 아니면은 이렇게 독립성이 하나인 놈은 이런 분포를 따르고 독립성이 2개인 놈은 이런 분포를 따르고 조금 덜 된 놈이 따르고. 이해하셨어요? 안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은 일단 이 카이 제곱 검정을 많이 쓰는데 카이 제곱 검정은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들이 다 똑같아.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얘랑 이게 귀무가설이야. 귀무가설. 얘랑 얘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다 똑같으면 평균은 당연히 원래 클릭률하고 노클릭률이 다 같을 거야. 근데 관측해 보니까 좀 틀려. 틀린 정도가 요 정도야. 그럼 이 정도 틀린 정도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게 차이가 있다고 봐줘야 될 것 같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이제 0.49라서 이거는 뭐 별로 차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봐도 별로 눈으로 봐도 별로 차이 없잖아요. 근데 요걸 한 500 정도에서 놓고 보시면 아마 이게 요 값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요런 값이 요 위치가 이제 엄청 크게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페이지든 헤드라인이든 뭔가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는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많이 한다 이거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이론상의 그래프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막 있는 나온 분포 갖고 넣어서 막 뽑아서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자유도하고 상관없다. 물론 여기서 그냥 실험적으로 뽑아낸 분포 갖고 그냥 하니까. 그러면 어느 걸 쓰는 게 좋으냐? 이론적인 걸 쓰는 게 좋으냐? 그냥 쓰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자, 이론적인 걸 얘는 하나의 조건이 딱
명시가 되지. 하나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게 정규 분포에서 나왔고 이 분포가 다시 말해서 이 클릭하고 안 하고가 랜덤 형태로 해서 정규 분포에 가까울 거란 가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정이 맞으면은 얘가 맞는데 그 가정이 틀렸을 때는 사실은 어떤 분포인지 몰라. 하지만 있는 이 형태를 그대로 우리는 테스트할 거야.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저렇게 뭐 퍼뮤테이션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교환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실험 뽑아보고 그런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좋다라고 저도 잘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실험적으로 한 게 조금 더 현실에는 가깝지 않나. 근데 이게 두 개가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머신러닝이나 그런 거, 특히 딥러닝은 다 귀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막 해보고, 막 해서 틀리고 막 그런 걸 보고 이제 데이터 갖고 바탕으로 해서 뭔가 뽑아내는 게 이제 그 귀납적인 거잖아요. 근데 연역적인 거, 이렇게 얘는 우리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를 것 같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것 같아. 라는 이제 이론상 생각, 그런 연역법적으로 하는 요거랑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이 있어줘야 되는 이유는 블랙스완 같은 거는 사실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실패 사례잖아요. 우리가 귀납적으로 막 이제 생각해서 이 따를 것 같아. 그러다가 한번 땅 터지는 거고. 근데 연역적으로, 이론상으로 딱 이제 맞다고 한 거는 그 이론의 가정만 틀리지 않으면 계속 맞으니까. 그래서 연역법하고 귀납법은 항상 좀 선택하기 힘든. 양쪽을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 나가죠. 연역하고 귀납은 항상.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요거 하면 끝인가 여기요? 피셔의 이제 정확 검정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이건 아까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할 때 시뮬레이션을 막 했죠. 막 뽑아본 거야. 막 뽑아서 실험해 본 건데 이거는 개수가 모양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땐 그렇게 하고 피셔의 정확 검정은 뭐냐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우리가 다 알아. 쉽게 알아. 그리고 샘플 자체도 뭐 변화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여기 개수가 전체 샘플 개수가 몇 개죠? 몇 개 안 되죠. 비만인데 당뇨 정상. 요거 갖고 이제 막 어떤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가능한 걸 다 쉬어갖고 요게 얼마나 벗어나느냐. 여기 실제 관측된 거는 이거고 여기 전체 여기가 4명이고 여기가 16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비만이면서 아무도 당뇨가 아닐 거. 비만이면서 한 명이 이제 다 당뇨구나. 비만이면서 모두 다 당뇨. 비만이면서 3명이 당뇨. 비만이면서 2명이 당뇨, 1명이 당뇨, 빵명이 당뇨. 이거는 5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5가지밖에 안 돼서 이거를 그냥 개수.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이항분포로 생각하면은 4개 중에 4개를 다 뽑아 5개? 왜 5개지? 5개 중에 요 5명 중에 당뇨인 사람 5명 중에 4명을 뽑는 그런 거고 전체는 20명에서 이제 4개를 뽑는 건데 전체 횟수 중에 20명에서 4개, 20명에서 이제 4개를 뽑는 거에서 비만인 걸 뽑는 중에 3개 하나로 분포될 확률. 20명에서 4사람이 비만인데 이제 둘로 뽑히는 경우 이렇게 확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얘의 퍼센테지, 얘의 가능성 그걸 이제 한번 본다 이거죠. 근데 누적 분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보다 아래쪽 실제 검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 정도 나왔으니까 얘는 뭐지? 귀무과설. 연관성이 없다. 연관성이 비만하고 당뇨는 연관성이 없다. 요까지 연관성이 없으면은 연관성이 있으면은 이제 연관성이 없다. 요쪽을 체크해야 되나? 이쪽을 체크해야 되나?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은 뒤집어 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좀 그렇네. 전체 확률은 이건데 요 이하일 확률이 요 이하일 확률은 요 정도 요 면적이니까 전체분의 요 면적 해서 이제 가능한 전체를 이제 한번 띄워보는 거고 앞에서는 숫자
가능한 모든 그 테스트, 사실은 얘랑 비슷한데 개수가 작을 때는 저렇게 그 정규 분포나 그런 걸 이제 예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모든 가능성에서 거기서 이제 체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만하고 당뇨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비만 당뇨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건? 전체 확률에서 비만이면서 당뇨 나온 것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기대 빈도로 보면 이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특정한 거는 관측 빈도에 속하는 거라서 예. 이거는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정규 분포라고 보기는 근데 지금 정확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 내가 특정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있느냐를 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대 빈도에 속하지 않고 사실 이거는 좀 뒤집어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귀무가설은 뭘로 세운 거죠? 귀무가설은 비만하고 당뇨가 관계 있단 건가요? 없단 건가요? 당뇨 관련이 있다? 관련 없다? 인디펜던트 할 경우는 인디펜던트 하면은 원래는 항상 시작하는 건 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 이제 확률이 동일해야 되니까 동일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동일 요렇게 이제 당뇨인 놈이 나올 확률이 요 정도까지 된다. 관계없어. 근데 이 상태로만 보면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데. 뭐 반반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조금 더 나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이 요만큼 가면은 이제 훨씬 더 줄어들겠죠. 관찰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요만큼 나오면. 그럼 요만큼 나오면은, 비만인데 전부 다 당뇨였어. 그럼, 비만이랑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이제 똑같다는 가설 하에서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올 확률이 드물기 때문에 비만하고 당뇨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텐데, 둘둘 나온 요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올 확률이 24%나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당뇨를 우리는 잘 검출하고 싶어. 그럼 알파 값을 높이는 순간 알파 값을 30으로 하면 얘는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알파 값을 우리가 0.5로 보는 순간 비만하고 당뇨는 이것만 가서는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이제 논리로, 통계적 논리로 이제 나오겠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걸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건데, 이번엔 피셔 테스트로 한 거예요. 피셔 테스트로 해서 거의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여기서 이제 R 프로그래밍 스킬이 조금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피셔 테스트 할 때는 아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매트릭스 형태로. 지금 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돼 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헤드라인하고 클릭 수가 이제 있고, 클릭 레이트, 요게 헤드라인 있고, 그 다음에 클릭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저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어요? 데이터 모양을 알아야 이제 저걸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컬럼이 뭐가 있어요? 헤드라인, 헤드라인,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레이트, 이렇게 열이 3개가 있고, 여기 헤드라인 A인데 이게 클릭, A인데 노클릭, 여기가 뭐 14, 여기 뭐 986, B, 그 다음 클릭, 얼마? 노클릭, B, 얼마? 근데 C, 클릭, C, 노클릭, 얼마? 근데 피셔 테스트가 받아들이는 거는, 피셔 테스트가 나오는 건 이런 형태, 이런 매트릭스 형태를 받아들여요. 이런 형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매트릭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as 뭐 있으니까 as 매트릭스 하지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하면?
그냥 요 상태가 그냥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그냥 그 형태가 되는 거지 요 모양이 되지는 않거든요. 요 모양. 요거랑 다른 건 뭐예요? 헤드라인 있고 여기 클릭 노클릭인 거야. 다시 말해서 그거를 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캐스트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이 클릭 요게 요 틸드가 있으면 많은 경우 요게 뭐라 그랬죠? 요게 컬럼인가? 로우. 자, 로우고 요쪽을 이제 컬럼으로 잡아줘라.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값은 레이트를 넣어줘라.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클릭, 노클릭 두 개로 해주고 여기는 이제 헤드라인이 A, B, C 그 다음에 요 매칭되는 A면서 클릭인 거 요거 14를 넣어주고 A면서 노클릭인 건 986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줘라 라는 게 이제 이 캐스트예요. 근데 캐스트를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리쉐입이라는 그 패키지예요. 그 리쉐입 패키지가 인스톨 안 되어 있으면 인스톨 하시고 리쉐입 올려서 캐스트를 해준 다음에 그 여기 매트릭스를 여기 넣어주면 돼요. 우리 그 캐스트 나왔으니까 한번 타이핑 해보시죠. 그래도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은 타이핑 하시면서 쉬실 분들은 제가 그 5분 5시 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타이핑도 해보시고 그 사이에 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5시 5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 질문들을 많이 하셔갖고 진도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그 뭐죠? 그 1종, 2종 뭐 그 AU식 그런 질문 하셔갖고 쉬시고 뭐 공부하실 분은 공부해서 5시 5분. 정확 검정 보니까요. 네. 그 H0가 비만 지금 이게 그 케이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0.05보다 커서 예. 연관성이 없다. 예. 나요? 뭐냐면은 이게 그 볼티모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이 뭔가 좀 뭐 가짜인 것 같고 조작인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막 했다. 조사를 하는데 뭐 10년 동안 연구비 지급도 하고 뭐 해서 이제 사기라고 이제 했던 건데 나중에는 약간 좀 실수는 있었지만은 이제 뭐 잘 기록을 잘 못해서 이제 그랬다라는 걸 결론이 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거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연구에 나온 그 숫자 갖고 한 거거든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이제 뭐 세 자리 숫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저기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세 자리 숫자로 나온 어떤 값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31, 뭐 253, 111, 391. 그러면은 이 맨 끝에 값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면 이제 1이 될 가능성도 좀 높고 그러잖아요. 앞쪽은 이제 대충 300 근처면 앞에 3 위주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래서 앞쪽하고 뒤쪽을 빼고 이 중간값. 중간에 있는 디짓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래도 좀 랜덤하게 나와야 되지 않니?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고 그 중간의 값을 봤더니 거기 2하고 보면은 2하고 4가 많다 이거죠. 0부터 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10으로 1부터 돼버렸구나. 여기 3, 4 뭐 3, 4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어쨌든 1부터 써버리니까 이게 0이 20개고 1이 뭐 근데 이제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렸네요. 어쨌든 이걸 보면은 뭔가 왜 중간 값들이 얘들만 이제 2라는 숫자나 요 숫자가 맞냐 이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냐? 랜덤으로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저기 원래는 이제 노멀이라면 한 20씩
분포가 돼야 되는데 요걸 갖고 이제 차이 스퀘어 테스트를 해보면은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은 p-밸류가 1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거야. 이렇게 나온 거 흔한 거야. 약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브노멀하게 우리가 20개 나오고 빵 개 나오고 60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테스트 해보면은 0.4998 이렇게는 쉽게 안 나와. 랜덤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 볼티모어 사건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 개수대로 집어본 거예요. 0이 14개, 1이 71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걸 갖고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고 이거를 차이 스퀘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0.4998 이게 이 그 중간값이 이게 우리가 보통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랜덤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그 사람 그 총장을 뭐 고소하고 뭐 그랬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통계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시작한 거죠. 그 이제 비슷한 게 있잖아요. 비슷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엠넷 그 시청자 득표한 것도 보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이게 뭐였죠? 혹시 아세요? 아세요? 뭐냐면은 여기서 요 숫자들은 여기 괜찮아요. 근데 그 누군가 이제 그 통계 쪽을 아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본 거죠. 이 차이를 본 거야. 차이. 얘랑 얘 차이 보니까 29978, 29978. 여기 어떻게 차이가 랜덤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 보면 7494, 7495, 7493 뭐 비슷한 차이가 나온다 이거죠. 이럴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로젝트 48도 이제 여기 8014 이렇게 나올 그러니까 뭐 이게 한 20명이면 20명 중에 이 표차가 이렇게 딱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잘 없다. 따라서 이건 조작인 것 같다라고 한 거거든요. 숫자가 잘 안 나올 숫자가 나와서. 근데 이게 눈으로 봐서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는 통계를 배웠으면 통계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랜덤하게 이제 그 제너레이션 해서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하는데 사실 살짝 랜덤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라면 비균등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균등 분포란 건 뭐냐면 아까는 균등 분포 뭐 20, 20, 20, 20이라면은 그냥 테스트하면 좋은데 차이 스퀘어에서 그냥 테스트하면 돼요. 여기서 차이 테스트해서. 근데 비균등 분포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1등하고 19등은 분명히 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균등하게 분포되지는 않을 거예요. 얘들을 다 이제 균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비균등 상태에서 이제 그 분포가 그 뭐랄까 그 의미가 있냐 뭐 그런 걸 보려면은 여기 차이 스퀘어의 옵션 중에 P라는 놈이 있어요. P. 요 세 개 그 100, 200, 300이 있으면 토탈 600개죠. 600개 중에 얘는 이제 6분의 1인 거고 6분의 1인 거고 6분의 3인 거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요런 값이 나왔을 때 의미가 어떠냐 뭐 그런 걸 한 거고 이 상태는 이제 100, 200, 300 그거 해서 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갖고 검증해 봐라 그랬더니 아 요렇게 나오기는 참 좋아. 0.47% 확률로 잘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요 분포에 의해서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은 요런 차이 있어서 이거 그 요런 정도 분포만 보자면은 전체 사람 수 중에 뭐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지를 한번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실제 분포인 거고 이 확률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그 1등하고 2등하고 3등 있어. 요 기준 확률을 어떻게 볼 거냐. 저기서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요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저기 점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심사위원 점수, 또 하나는 이제 그 투표 점수가 있잖아요. 그럼 심사위원 점수를 요 기준 확률로 잡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수에다가 이제 뭐 저런 분포가 나올 가능성을 이제 한번 본다든지.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건 뭐냐면은 요 숫자가 똑같은 확률을 구하면 거의 잘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분포가 대충 이 정도 분포로 나올 거냐라는 건 이제 좀 그런데 숫자가 동일한 걸 찾는 순간에 제가 어디 해놓은 것 같긴 한데 뭐 숫자가 여기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펑션이 뭐냐면은 그 로 데이터가 이제 뭐냐면은 로 데이터가 뭐지 여기서 어디 갔죠? 메뉴 있나요? 1이 100개, 2가 200개, 3이 300개 있어요.
3이 그렇게 한 다음에 샘플러에서 이제 개수를 뽑는데 개수를 뽑아서 이제 첫 번째 그 테이블에다가 몇 개를 뽑은 거죠? 뭐 샘플을 n이 들어오는 거겠죠, n. 1000개 뽑고 1000개 뽑아서 그 뭐 하나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거 하나를 또 뽑아서 이제 그 차이 값을 본 거예요. 차이 값 테이블 replace n 테이블은 뭐지? S1의 이제 개수 S1 이 테이블로 하면은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1이 몇 개, 1이 10개, 뭐 2가 1000개 중에 1이 뭐 그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1의 개수하고 2의 개수하고 2의 개수하고 3의 개수.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나온다고 치죠. 1등, 2등, 3등, 1등하고 2등 차이, 2등하고 3등 차이를 본 거예요. 이거는 뽑아서 1000번 했어요. 1000번. 1000번 했는데 같은 게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냐? 없다 이거죠. 1000번 했는데 이제 뭐 같은 게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그 다음에 10,000번을 시켜봤어요. 10,000번을 시켜봐도 이제 그 같은 게 나오는 게 없어. 10만 번을 시켜도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없어. 다시 말해서 차가 같아질 확률은 무지무지 작을 것 같다 이거죠. 비슷한 분포는 좋은데 숫자가 딱 저렇게 엠넷처럼 맞기는 이제 아주 그냥 조작 아니고서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통계 갖고 뭐 이런 테스트 해보고 이제 가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